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 파이썬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파이썬을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 같은 언어는 늘 있어 왔어요. 파이썬 이전에는 루비라는 언어가 있었고, 이 루비 이전에는 또 쉬운 스크립트 랭귀지가 있었겠죠? 이런 파이썬과 루비 같은 스크립트 랭귀지들은 배우기가 되게 쉬워요. 배우기가 쉽다라는 말은 재밌다라는 말이고, 재밌다라는 말은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 또한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파이썬 배우라고 하거든요. 이 파이썬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인터프리터 랭귀지예요. 이게 파이썬을 조금 더 잘 하시는 개발자분들은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랭귀지가 아니다,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와 같은 컴파일 랭귀지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C++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느려요. 이게 컴파일이던 인터프리터 랭귀지던 그냥 느리기 때문에 그냥 느린 랭귀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타입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이라는 거죠. 코드를 짤 때 어떤 변수의 타입이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 플롯인지 실행되기 전까지는 컴퓨터는 이 변수의 타입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파이썬인데, 보통 파이썬은 생산성이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파이썬의 생산성은 높지 않아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생산성은 언어에 달린 게 아니라 개발자에게 달렸어요. 저는 C++를 메인 랭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C++를 사용할 때 생산성이 가장 높고요. C# 쓰시는 분들에게는 C#을 쓸 때 생산성이 제일 높겠죠. 생산성은 그 개발자에게 달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이썬의 생산성은 그래도 높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pip 인스톨 때문인데요. 파이썬에서 pip 인스톨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numpy, tensorflow, flask, gunicorn 이런 패키지들을 쉽게 인스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의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 자체의 생산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런 pip 인스톨을 통해서 내가 머신러닝이 필요하다 그러면 텐서플로우를 바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언어 자체에 대한 생산성은 파이썬은 높지가 않아요. 파이썬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느리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언어를 배웠는데 자신의 취미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취업이 안 된다라는 말은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할 줄 아시는 분을 데려와서 일단은 같이 일을 해봤는데, 이분이 만든 프로그램 보니까 메모리 릭 막 나고 갑자기 뜬금없는 곳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갑자기 시키고 해제도 안 하죠.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해고 처리가 됐는데, 결국은 이분의 문제는 파이썬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썬을 프로덕션에 쓰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프로덕션에 써요.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언어 자체는 프로덕션에 좋은 언어는 아니라고 단연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새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느 정도 트렌드로 잡아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웹 서비스를 만드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럭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블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블럭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전체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 이 웹 서비스는 커스터머에게 바로 노출이 되는 서비스도 있을 거고,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떠한 다른 서비스에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랭으로 써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C#으로 써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작은 부분이 파이썬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면은 이 부분은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프로덕션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파이썬의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가 지금 C++를 배우고 있는데 파이썬도 배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파이썬 자체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취업도 되지 않고 느려 터진 언어고 버그가 일어나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굳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파이썬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pip 인스톨이에요. pip 인스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은 pip 인스톨에 플라스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다뤄보고, 시큐리티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고, 클라우드에 디플로이를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C샵이나 자바 스프링 같은 걸로 또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웹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언어만 쉽게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웹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다, 넘피나
텐서플로우 이런 거 배우셔서 딥러닝,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PCA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당연히 써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메인 랭귀지가 C++라면은 C++로 이런 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이 다른 백그라운드를 배우기 위한 최고의 언어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C++를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은 파이썬을 배우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몇 가지만 더 알면 돼요. 펑션 데코레이터,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이터레이터 오브젝트,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오브젝트를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C++를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파이썬을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오늘은 C++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쓰고 계시는 분들이 파이썬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배우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